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군축이라는 얘기를 딱 꺼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북한에 대한 핵 보유를 확실하게 없애고 자주국방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미국 군대는 없어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는 건 무슨 얘기인 거죠? 하나 가능성이 있지. 우리가 몰래 핵무기를 갖고 있어. 참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나라가 군사력 세계 5위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집계라는 거잖아요.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그쵸. 얘기하는 거고. 핵이 빠진 거지. 그럼 핵무기가 있는 북한은 그럼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군사 대국이 됩니까? 세계 5위로. 또 딱 하나 가능한 논리가 있죠. 북이 핵을 우리한테는 안 쏴. 그러니까 두 번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과 관련된 발언 지금 뉴욕으로 지금 출발을 오늘 하죠. 네네. 했나요? 지금 벌써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페이스북에다가 느닷없이 국방 관련된 발언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오늘 뭐 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똥별 발언하면서 자주 국방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벌써 이게 한 20년 전 발언이긴 합니다만 자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 제목은 아주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대놓고 이거 미군 없어도 자주 국방 못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미국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군 없어도 자주 국방 가능하다 이 얘기인데. 전반적인 이제 국제 정세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택에 뭐 말로는 뭐 100억 달러 들었다고 하는데 그 평택 기지에서 미군 28,000명 정말 다 빠지고 우리가 진짜 자주국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밖에 없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별 개수가 4개였는데 3개가 된다거나 주일미군 사령관 별 개수가 3개에서 4개가 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잘 알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점점 더 뭐 트럼프? 뭐 미국 쪽하고 대화가 안 될 거예요. 트럼프가 이 얘기했잖아요. 정상회담 때 평택 그 기지 우리한테 주면 안 되냐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땅을 빌려준 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아예 그냥 미국 땅으로 해달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 거기가 중요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평택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면 이 미군이 있는 기지가 동북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있는 이 대륙과 연결된 기지라고 볼 때 전략적 중요성을 트럼프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하기도 전에 먼저 인정을 했는데 여기다가 대고 전략적 가치가 없는데요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생각하냐는 거는 딱 방향이 하나 나오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딱 생각이 나는 거고. 나중에 말 바꾸실 것 같긴 해요. 권력 서열 얘기하신 다음에도 말 바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군축이라는 얘기를 딱 꺼냈는데 이제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 군축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군축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 가지고 군축이라는 단어를 꺼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병력 자원이 줄어서 군인 숫자가 준다는 의미로 군축이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군축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쓰셨다면은 이것 또한 다녀오신 다음에 국회에서 큰 난리가 날 일이에요. 그럼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북한 핵무기를 그냥 인정을 하는 거고 핵 국가를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냥 접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북한을 그냥 핵무기 국가로 인정을 하고 나면 그냥 비대칭성을 인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인정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러면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되면은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질서가 바뀌고 뭔가 대화를 할 때도 우리는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건 누가 지켜줘? 항상 미국이 어떻게 하겠지 생각했지만 이번에 보세요.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미국 군대가 없어도 자주 국방 가능하다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미국 군대는 없어도 자주 국방이 가능하다는 건 무슨 논리인 거죠? 딱 하나 가능성이 있지. 우리가 몰래 핵무기를 갖고 있어. 참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고. 이게 무슨 논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확실하게 북한에 대한 핵 보유를 확실하게 그냥 핵 보유를 없애고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자주국방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국을 인정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해놓고 난 다음에 미군 없어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군대 인구는 군대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아무 것도 안 맞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생각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지상 명제예요. 뭐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여기는 말로 하자는 거예요. 말로. 그렇죠? 우리는 말로 하는 거 좋은데 말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자는 거고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핵 억지력을 갖고 있거나 어떤 재래식 군사력으로도 핵 공격에 대한 대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동맹을 강화하거나.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얘네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 보면 우리나라가 군사력 세계 5위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집계라는 거잖아요. 잘못된 집계라는 거고. 왜냐하면 이거는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그쵸. 얘기하는 거고. 핵이 빠진 거지. 예. 아니 지금 그럴것은 왜 또 군축이에요, 군축. 그러면 북한을 또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군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럼 재래식 무기로만 평가한 우리나라가 군사력 세계 5위래. 그래서 우리나라는 군사 강국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을 가지고는 또 군축, 군 동결, 핵 동결 얘기해가지고 북한을 또 핵무기가 있는 나라도 인정을 한 듯한 발언을 해놨어요. 그러면 핵무기가 비대칭성인데 그럼 핵무기가 있는 북한은 그럼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군사 대국이 됩니까? 세계 5위로. 또 딱 하나 가능한 논리가 있죠. 북이 핵을 우리한테는 안 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그러니까 항상 그런 날이잖아요. 북한이 지난번에도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때나 항상 좌파 쪽에 생각하는 이야기.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쓰는 게 아니다. 미국을 향해서 쓰고 있는 자위권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를 향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거지. 이런 정말로 낭만주의적인 생각. 예? 예. 그런 생각 아닐까요? 예.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왜 미사일 시험을 합니까? 우리나라에 왜 사람들을 간첩을 보내고 왜 하는 걸까요? 맞죠? 뭐 또 국가보안법 얘기 가야 돼요. 그러면 네. 20년 전에 없애려고 했잖아. 미쳐버리겠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져서 이래요. 잘하자. 예. 국정원이 왜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국정원도 뭐 대공수사권도 많이 축소되고 경찰로 넘겼잖아. 예.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공수사권은 안 넘겼구나. 안 넘겼어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국내 그걸 넘겼죠. 근데 왜 뉴욕 가기 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 이해가 안 가요. 북핵 군축
언급을 하고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5위니까 핵무기등 비대칭 전력도 아예 제외시켜놓고 얘기를 하고 재래식 전력이나 국방 예산 환경 등 평가도 전혀 안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놓고 미국을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네. 예? 미국 군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 사고라는 얘기를 또 하고 네. 아니 안 그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무슨 관세 협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쭉쭉쭉 얘기를 하고 가면 미국 가가지고 뭘 얘기하겠다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일단 안 만나죠 이번에는. 아페크 때 만나보죠. 그러니까 에이펙 때 만나죠. 요번에는 안 만나고 에이펙 때 이제 예. 만날 텐데 에이펙을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우리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겠지만은 트럼프가 한국은 오지만 우리를 만나러 온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심도 없어요. 예, 별로 우리는. 뭐 그럴 것 같고. 시진핑 만나러 온 거지 뭘. 그러니까 이제 고래들이 이제 싸우는 와중에 우리가 그 상황을 잘 보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미리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요 지금 한 석 달 정도 잘 어떻게 왔다고 쳐도 앞에 이제 남은 게 너무 큰 거예요. 뭐 관세 협상은 뭐 이제 많이 아실 거고 알고 봤더니 3,500억 불 자동이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거였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안보 문제까지 했고 트럼프가 예를 들어 우리가 25% 그냥 맞아 3,500억 불 줄 수가 없어 했을 때 그럼 트럼프가 먼저 뺄 수가 있다는 가능성 뭐 이런 거 이재명 대통령 머리가 굉장히 아플 거예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넘겼네 경찰에 맞아요. 넘겼어요. 예. 그러고 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굉장히 좋게 말하면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유연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야누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회담 그 앞에서는 정말로 보세요. 트럼프 월드 북한에 하나 만드시고 페이스메이커가 어떻고 저떻고 피스메이커가 어떻고 저떻고 골프장 하나 한번 제가 치고 싶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십니까?부터 해가지고 온갖 얘기 다 했잖아요. 근데 뒤돌아서 가지고는 보세요. 이거 통화 스와프 안 되면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죠. 이거나 협정 사인했으면 나는 탄핵감이었다 얘기하죠. 예? 뭐 군축이 어떻고 저떻고 굴종적인 외기고 어떻고 저떻고. 아니 트럼프 대통령 생각할 때 아니 저 사람은 뭐지? 이러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그 무제한 통화 사업 있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 그것만 30년 했던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저보고 계속 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무제한 통화 사업을 왜 해주냐 미국이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이거 외국 금융기관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정확한 논리는 모르겠는데 그 코스트만 일단 수조 원이 든대요. 이런 짓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 돈 갖다 줄 테니까 바꿔줘 이런 개념이잖아요. 환율 오르고 뭐 하니까. 근데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자 우리가 이제 도장 찍었어. 3,500억 불을 트럼프 임기 만료 전까지 무조건 이체하는 걸로 약속을 하는 순간 그런 분위기가 나오겠죠. 언론 보도가. 그런 순간 환율을 미리 띄어요. 미리 뛴다고. 사람들이 막 달러 사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혼란을 막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 지금 여기에 대한 설계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구조를. 근데 국민들한테 제대로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 그 정상회담 끝났을 때 강유정 그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 했던 말을 기억을 한번 다시 해야 됩니다. 합의문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너무 회담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합의문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됐다고. 뭐야 이거 그럼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지. 합의문이라는 거를 쓰면 탄핵이 되는 거예요. 쓰면 안 될 정도로 탄핵이 되면 상황이 안 좋아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국민한테 너무 분위기가 좋았다고 해서 제 앞에 있는 뭐 패널들은 120점 주고 100점 만점에 120점. 거꾸로 얘기하면 합의문에 서명을 했으면 본인이 탄핵될 뻔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탄핵감이라고. 그러면 거꾸로 뒤집었으면 합의문을 쓸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 잘 됐다고 했잖아요. 만약에요. 썼으면 탄핵인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안 하셔가지고 아직도 지금 자리에 있는데 이런 이제 결과를 갖고 왔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나 뭐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굴종적인 한미 회담
뭐 다 밝혀라. 뭐 정보 공개 청구. 여기 촛불 시위로 그냥 여기 지금 광화문 여기 3,500억 불이 웬 말이냐. 뭐 나라 매국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라고 다 밝혀라. 했을 거라고 우리 삼촌이 그러시더라고. 참 세상에 이 사람들 나중에 이거 정권이요. 정권을 맡는다는 게 얼마나 큰 무게인지 이 사람들은 항상 야당 DNA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지금 자기들이 아직도 야당인 줄 알아요. 그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돌아가신 우리 이모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훌륭하신 이모부가. 여기 광화문에서 여기 큰일 났을 거라고. 예? 저도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고모부가 그러셨을 것 같아. 네네. 아 이거 맞추기 힘드네 이 방송. 아니 전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나지. 정상회담 끝나고 나와가지고 대통령부터 대변인부터 뭐 여당 대표부터 해서 그 정책실장부터 해가지고 나와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설명을 했잖아요. 쭉 설명을 했던 거 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설명 뭐 타임즈하고 기자회견, BBC 기자회견 뭐 쭉 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대로 했으면 나는 탄핵감이었다는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뭐 얘기했던 거하고는 정반대인데 정반대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극과 극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사인했으면 탄핵당할 뻔했어라는 얘기를 왜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알게 돼야 되냐고요. 안 그래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게다가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회 가서 한 말이 결정적이에요. 그 3,500억 불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우리는 대출 보증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자동이체가 아니고 보증서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았겠죠. 미국에서는 자동이체를 원하는 거고 우리는 보증으로 하면 안 되겠니라는 과정입니다. 근데 딱 그 중간을 끊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 얘기가 뭐였느냐를 우리가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계속 이런 식이면 이제 와가지고 보면 현대자동차하고 현대기아차하고 자동차 업계하고 이쪽은 굉장히 좀 큰일이 났어요. 당연하죠. 네, 큰일이 났어요. 거기는 그쪽에다가 투자도 엄청 많이 했고 거기만 문제입니까? 철강 이쪽하고도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정부 협상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제조업이 중국의 굴기 때문에 중국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안을 잠가놓고서는 엄청난 혁신을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반도체 수출 다 막아도 어떤 식으로든 간단 말이에요. 좀 성능이 안 좋은 걸 여러 개 붙여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쪽으로 뚫고 가고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관세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을 안 해줘. 트럼프는 막 비자 없다고 사람들 막 어떻게 해. 우리는 어떡하지? 중간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기업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미국에다 투자하는 방향으로 그냥 미국으로 다 가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국내에 있는 근로자들을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던 거대로 하면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거라는 얘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너무 화가 납니다. 화나죠. 너무 화가 나고요. 이럴 때 노란봉투법 할 때냐고. 노란봉투법 진짜 뭐 되게 좋아하네. 계속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뭐 주가 5천이라고 요새 지금 주가 올라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실 텐데 본인 돈 벌었다고 좋아하시던데.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글로벌 유동성 장세 때문에 우리 증시의 그 지수가 올라간다. 그냥 딱 간단하게 그렇게 봐요. 우리 실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금리까지 내렸어 이제.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 돈이 풀리면 한국 가는 거지. 미국 증시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이제 거지.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착시 어떻게 몇 달 만에 경제가 확 바뀌었고 2,700이던 게 실질적으로 3,000 막 400 이렇게 가요. 그런 경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대변인은 결혼 어디서 하셨어요? 네? 결혼 식장? 식장. 당시에는 호텔에서 결혼하는 게 금지가 돼서 공항 터미널에서 했습니다. 공항 터미널 거기서 뭐 호텔에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거긴 호텔이 아니어서 했다고. 그때는 호텔에서 하면 안 됐다고요. 97년입니다. 너무 오래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아니 근데 신라호텔 신라호텔 그 예약 취소 11월 초에 신라호텔
11월 초에 예정된 예식 일정을 아. 다 취소하라고 했잖아요. 예. 국가 국가 요거, 행사 있다고 이거 취소하라고 신라호텔. 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 사람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빈관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근데 신라 호텔에 영빈관 있잖아요. 예. 그게 그 용도로 만든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이름이 영빈관이잖아요. 예, 그건 신라 호텔. 그렇지만. 예. 근데 아직도 영빈관 안 만들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 뭐 나는 큰일 났지, 이제 난리 상관없지만 났지, 나는 진짜. 상관없지만 그래도 뭐 여기서 결혼할 사람들 여기 취소된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요. 신라 호텔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음, 신라 호텔이라고. 음. 항상 이제 외국 정상들 오면 하얏트 호텔 뭐 이렇게 이제 딱 미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영빈관 하나 없는 상태가 계속 되니까 이거 뭐 지으려고 했는데 야당에서 무슨 돈 그거 하냐고 당시 야당. 당시 야당 아, 지금 여당 그렇죠. DNA가 야당이라고 지금 그랬잖아요. 여당이 못 짓게 했잖아요. 그렇지. 예. 무슨 항상 그래요. 예.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만든다고 거기 막 들어놓고 음. 오래된 60년 된 얘기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참 아유. 알겠습니다. 이제 또 가셔야 되죠? 어머 저야 신데렐라기 때문에 네, 가셔야 되죠. 이제 11시면은 네, 가셔야죠.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도 예. YTN으로 가시나요? 똑같죠. 네. 예. 네, 열심히 늦지 않게 가십시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